그리고 이제 3월 달에 폭스바겐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 연례 주주 행사에서 폭스바겐이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좀 언급했고 또 배터리 내재화까지 얘기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그 가속화 전략이 좀 어떤 내용이고 또 다른 회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그룹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뭐 국내 업체들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폭스바겐에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두 축이 하나는 배터리 쪽이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 플랜이라고 했지만 뭐 2025년도 이후부터가 네. 이제 본격적인 내재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배터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나가겠다. 요거를 강조를 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간을 기본으로 한 네. 하이망간 배터리가 볼륨 차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소싱을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밝혔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밝혔었고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이 또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저 트랙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내재화를 하지 않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들을 많이 좀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뭐냐고 한다면은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맞아요. 배터리의 성능이 차량의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 각종 성능들을 다 결정을 짓기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기는 조금 애매할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에 네.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이슈가 너무 크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뭐 화재 때문에 뭐 리콜 발생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젠 미래 배터리 기술이 도입돼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시점에는 우리들이 진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젠 저희가 전고체 전지 대표적인 미래차 배터리이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안전성이 높다라는 점. 안전성이 높다는 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이슈 없이 내재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아닌가라고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전고체에다 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저도 궁금했던 하고 게 왜 있고요. 자꾸 다 전고체만 하려고 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진짜. 그 안전성에 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만약에 뭐 코나 EV 같이 이제 배터리 교체 사건이 네네, 뭐 맞아요. 2025년도에 100만 대를 연 생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터졌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수십조가 발생을 하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이슈가 되거든요. 엄청난 이슈네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리콜 리스크에서 벗어날까? 요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말씀드리면은 소프트웨어는 사실 OTA 같은 이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성차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또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릅니다. 테슬라가 여기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인 제조업체랑은 달라라고 이제는 또 선을 그었었고 폭스바겐도 이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업체를 유닛을 내부적으로 갖겠다라고 하면서 10,000명까지 이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량 내부에서 전장 부품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완성차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중고차 가격도 그 마나임 지수라고 하나요? 그 미국에 예, 그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반도체 당연히 이제 부족 때문인 걸로도 아는데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니까 지금 내연기관차 사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몇 년을 그냥 중고차로 타고 다니다가 전기차로 옮겨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영향이 좀 크다고 보세요? 전기차로 이전 수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수요 상황이 어떠냐면은 신차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신차. 네, 4월달 기준으로
미국의 계절 조정 연화 환산 지수가 1,850만 대를 찍었는데 네. 이게 2005년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1,800만 대를 넘은 게 미국에서 잘 팔려야지 1,700만 대 정도였었는데 네네네. 뭐 한 달이긴 하지만 월환산 조정 지수가 1,800만 대 넘었다는 것은 신차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좀 하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이젠 보복 소비 내지는 이제 보복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는 확 이제는 소비가 늘어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도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를 네네. 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다들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중고차를 그러려니 차라리 중고차를 사자. 뭐 그런 수요도 뭐 일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는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수요가 일시간에 확 터지는 좀 그 보복 수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님은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뭐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 그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해소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뭐 네. 컨센서스로는 오리고리 피크아웃해서 네. 꺾인다고 보시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떤 데서는 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데도 있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증산 물량이 올라와서 해소되는 건 일단 3분기인데 3분기. 구조적인 건 해소되는 건 이제 내년까지 내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나 그리고 이제 전동화 뭐 이젠 자율주행 쪽 이런 쪽에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거는 네. 공장을 구조적으로 증설을 시켜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공장 증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소 1,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뭐 하반기는 돼야지 그 물량들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병목해소는 올해 3분기,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곡선 자체는 지금이 이젠 최악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는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부정적이진 않겠네요. 이런 흐름이면은 그래도. 주가는 변화 흐름을 보겠죠. 네, 최악은 그러니까, 지났다에 맞아요. 조금 네.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구조적인 거는 좀 의외로 오래 걸리네요. 저는 올해 말이면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줄알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구조적으로 공급 자체를 늘려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런 쇼티지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물량 자체를 증산해야 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거를 좀 분위기를 많이 몰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제 미국 얘기 나와서 또 하는 얘기지만 그 이제 그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보니까 아직 이제 하원은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상원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 보조금이 네. 이제 그 통과가 좀 된 것 같은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보통 테슬라도 그렇지만 이게 연간 2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는 자동차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 달할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정책이 좀 바뀌었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생산한 업체는 뭐 2,500달러인 거야. 더 얹어주고 그다음에 노조라는 거는 미국 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국 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또 2,500달러 또 얹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미국에서 공장 안 지으면 그냥 너네는 그냥 미국에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래서 현대차도 어쨌든 투자한다 밝혔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차한테 되게 유리하고 미국에 진출한 회사한테 유리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현대차가 지금 이거를 공장을 지어도 앞으로 2, 3년은 더 걸릴 텐데 가동까지 그 기간에 좀 피해를 볼 것 같고 그 나머지 업체들은 좀 대응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라든가 이런 데는 좀 계획이 있는 건지 미국에서 전동화 관련해서. 일단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미국의 현지에서 이제 EV를 하반기부터는 생산하려고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될 것 같고요. 도요타는 사실은 전기차 플랜 자체가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 없습니다. 계속 이제 하이브리드나
좀 수소차 쪽을 밀고 있고 전기차 쪽은 중국에서는 판매 의무 때문에 일부 물량이 네네. 일부 모델들이 나오고 뭐 그러겠지만 본격적인 전기차 플레이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없고, 예. 2025년도 이후에 우리는 뭐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토요타의 플랜인 거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내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양산이 그거 빠르네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저희가 한 1년 정도 보통 이제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지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이 꽤 많아요. 네. 현지에 이제 생산 인프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1년이면은 충분히 이제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사 판단을 내리기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이게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양산된다라고 하면은 큰 타격은 일단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 업체들도 사실은 올해는 나오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올해는. 대부분 올해까지는 전기차 생산량 그렇게 많지 않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경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혹시 뭐 유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좀 제가 기억나는 게 뭐 혹시 뭐 르노라든가 네. 또 큰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네. 뭐 다임러라든가 네. 이런 데는 특별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미국 쪽에는? 지금 BMW나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현지 생산 일정까지는 정확히 나온 건 없고 르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미국 현지에서 대응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이 제일 좀 적극적인 편이고 BMW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현지 생산 계획이 있긴 있지만 당장의 이젠 계획은 실행에 들어가진 않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물어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왠지 좀 현대기아차한테 그래도 좀 유리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시장이 경쟁이 너무 또 치열해 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미국의 3사 테슬라, GM, 포드는 뭐 당연히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폭스바겐 정도만 있다면 현대기아차가 좀 그래도 그 다음 타자라면은 되게 좀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의 그 제네시스 말씀드릴 때도 제네시스 EV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생산 공장을 갖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현지 생산 안 하는 게 제네시스랑 그리고 전기차 요 두 개거든요. 근데 현지 생산 공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랑 EV가 좀 결합이 되면은 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젠 점유율을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좀 그런 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잘 공략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 근데 이제 시장이 되게 막 다변화돼 있잖아요. 유럽도 있고 뭐 한국 내수야 뭐 워낙 잘하지만 중국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차가 또 예전에 신흥국에서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뭐 인도, 브라질, 뭐 러시아.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건가요? 여전히 미국이고 신흥국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부진한 걸로 아는데 기대할 게 없는 건지. 이게 사실은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도 거의 합산 기준으로 1위고 인도도 지금 뭐 현대기아차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나라들 자체 수요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옛날에는 이제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주도했었던 국가들인데 지금은 사실은 수요 성장이 거의 선진국 중심으로 나타나고 요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률이 많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이머징이냐 선진국이냐 따졌을 때 경제의 어떤 중심주 자체가 선진국으로 이동한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선진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머징은 앞으로 이제는 성장성이 회복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원자재 사이클이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국가들이. 왜냐하면 러시아나 뭐 브라질, 남미 국가들 이런 애들이 꼬꾸라졌을 때 보면 사실 다 유가도 폭락을 하고 그리고 화폐 가치도 같이 폭락을 하죠. 유가 폭락하면은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생산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생산이 살아나면서 원자재 사이클이 다시 온다. 그럼 뭐 이젠 이머징 국가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이머징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시장이 앞으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차도 되게 이머징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럼 결국엔 백신 보급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백신 보급이 만약에 네. 지금은 좀 신흥국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좀 가속화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머징이 좋으면은 제일 좋죠. 제일 글로벌 좋은 건. 완성차 중에서 가장 좋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좀 마감할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좀 하반기 자동차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아니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 보면 10배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탑픽이 있으시면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반기 흐름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이 이제 가장 저점이고 네.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생산이나 생산 차질이나 뭐 이런 공급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방향성을 좀 달리 네. 잡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이 안 되면 부품사가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려들이 크지만 연말까지 보면은 재고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반기 때 밀려 있었던 신차 수요들 이런 것들도 다 하반기 일시에 또 폭발을 하기 때문에 부품사들에 또 굉장히 또 큰 부품사.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완성차들 실적 굉장히 좋은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연말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생산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연말에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탑픽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분기 때 실적은 아무래도 저는 현대차가 좀 많이 현대차.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부분이나 기타 이제 판매법인 쪽 실적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좀 두드러질 거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 모멘텀 2분기 때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보면은 전기차 신차 판매 모멘텀 그리고 증산 이런 거 감안했었을 때 전장 부품들이 조금 전장 비중이 부품. 높은 회사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두랑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해드린 것처럼 그 PER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적정한 PER. 건가 싼 게 맞는 건지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10배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존 관점. 기존에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보는 관점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보면은 일본은 좀 여전히 낮은 편이긴 한데 네네. 대부분 다 이제 10배 초반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는 전기차 모멘텀 받아서 밸류에이션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할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부품사들은 진짜 요즘 밸류에이션 정말 높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앱티브 이런 애들은 30배 이상 받고 30배. 있고 뭐 덴소, 뭐 발레오 이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도 10배 중후반은 기본으로 받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더 낮은데 대부분 10배 초반에서 네네. 많게 받으면 이제 포드 뭐 이런 애들은 이제 13배, 14배 13배.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업체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 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저도 이게 자동차 요즘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다가 좀 분위기가 약간씩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반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또 이재열 연구원님이 좋은 또 약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시장 측면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국내 증시에도 저도 유리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방향성 또 앞으로의 실적 또 전동화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나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 M트렌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열 연구원님 정말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